이번 시간엔 조세 관련 용어 중에서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정리할 필요 없고, 여러분 꼭 알고 가야 될 거 472페이지 갑니다. 기본서 472페이지에 보시면 조세의 뭐라 그랬어요? 징수. 조세의 뭐? 징수. 자, 조세의 징수가 왜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세의 징수 보시면 거기 부과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한테 이미 성립한 세금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것,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담시키는 걸 부과라고 하고, 과세관청이 징수 걷어가는 걸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징수라고 한다. 그럼 첫 번째 크게 두 가지인데, 물론 세 가지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두 가지만, 첫 번째 1번 뭐? 신고납부. 1번 신고납부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지방세 첫 번째죠.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국세도 똑같아요.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지금은 지방세를 예를 들은 건데 국세도 똑같아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뭐하고?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을 봐라? 납부까지 하라. 그게 신고납부죠. 국세나 지방세나. 근데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그죠? 그래서 밑에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국세에는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있죠. 이것도 보다 두 번째 줄 끝에 소득세, 이것도 신고납부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부할 거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죠. 예,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다. 그럼 그 밑에 2번 보통징수란 뭐냐? 세무공무원이 국세면 국세청장이, 지방세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지방세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한테 발급하여 지방세 또는 국세를 걷어가는 걸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납부기한 내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조세에는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예,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그거 받고 안 내면 종합부동산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리고 뭐는? 재산세는 가산금. 이해가세요? 예. 자, 그러면 밑에 가산세에 대해서 봅니다. 가산세가 뭐냐? 첫 번째 양가로 1번. 세법에 규정한 의무가 있죠. 의무. 무슨 의무? 두 가지. 신고 의무, 납부 의무. 이 두 가지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여기에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틀리죠? 가산금은 이자 성격이고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 늦게 내는 것만큼 이자부터 뭐?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하고 가산세는 틀리죠?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오고, 2번. 그럼 가산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이라고 그랬죠? 세금은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잖아요. 그럼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예? 그래서 2번 잘 보세요. 가산세는요, 지방세법을 위반해서 붙으면 지방세로 분류가 되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신고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붙으면 국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취득세 신고납부죠. 취득세 신고납부 안에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면 지방세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에서 가산세가 붙으면 국세로 가죠. 그것을 시험에서 물어볼 때 가산세는 지방세법을 위반했을 때는 지방세로 분류를 하고,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뭐? 국세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오면 누구나 다 이해가 가. 그죠? 그런데 시험에 실제로 출제된 지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점은 그대로. 뭐라고? 2번. 가산세는 동그라미 2번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이 얘기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 국세냐 지방세법이냐 이거죠. 예,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해당 세법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국세에 대한 법을 위반했으면 국세로,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구분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해당 세금을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가산세까지 감면 혜택 주는 건 아니다.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3번 가산세는요, 세금 낼 때 가산세가 붙으면 더해서 내면 되죠. 많이 세금 내서 환급 받을 때는 되돌려 받을 때 가산세가 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만 되돌려 받으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3번이 그 얘기예요.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 더하거나 환급 받을 세금이 있을 때는 거기서 빼고 나머지만 받아라. 그죠? 됐어요? 예. 자, 다음 가산세 종류 봅니다. 474페이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 이거죠. 474.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 두 가지예요. 방가로 1번 무신고 아예 벌을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한 것도 불성실이고, 방가로 2번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그것도 불성실이죠. 그래서 무신고 일반 무신고 1번은 법정신고 기한까지 그랬죠. 예? 첫 번째죠. 법정 뭐라고요? 신고 기한까지 그랬어요. 잠깐만 확인하고 갑니다. 법정신고 기한 잠깐만 470페이지로 되돌아가 봐요. 470쪽에 보시면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있죠. 이거는 고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 납부할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그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거 1번 취득세는요, 언제까지 법정신고 기한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해서 며칠?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2번 등록면허세는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5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는 게 원칙인데 강론에 가서 할 텐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받아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건 내가 다시 부하겠다 신고를 하고 납부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때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12월 며칠까지? 15일. 이게 법정 신고 기한,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해야 될 날짜 마지막. 이해가세요? 그럼 되돌아가 봐요. 자, 일반 무신고 474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라면 법정신고 기한하면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과세 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얘기해요.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죠. 그때는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 있죠. 신고 안 했으니까 거기에 몇 프로? 20% 가산세가 붙는다. 이게 무신고 가산세예요.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부정자가 붙었어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아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 뭐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른쪽 페이지 475페이지 잠깐 눈 돌리면 보충학습이 있죠. 이중장부 만들거나 거짓 증명서를 갖추거나 기존 장부 기록을 파기하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축소하거나 수익을 축소하거나 비용을 과대 계산한 거, 이런 거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 거죠.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한다? 부정한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뜻 봤죠? 그래서 2번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래서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괘씸죄가 붙어요. 몇 프로? 40%, 40%. 이해가세요? 그 판단은 공무원이 하죠. 다음 방가로 2번 과소신고는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돼 세금을. 그런데 8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부족하게 신고했죠. 그럼 부족한 세금 얼마?
20만 원.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 10%. 과소신고분세액의 10%.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것도 사기기 다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축소했어. 그럴 때는 몇 프로? 40%. 됐어요? 다음 방가로 3번. 가산세는 이중부가 배제를 했죠. 이거는 우리 지방세는 거의 물어보지 않는데 양도소득세에서 물어봐요. 기억나요?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해야 돼.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그때 뭐를 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그리고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확정신고 안 했죠? 그래도 가산세는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맨 밑에 3번, 방가로 3번. 예정신고 및 중단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뭐가?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나 지방세 다 똑같다. 이해가십니까? 예? 예. 다음. 아까 설명드렸듯이 박스 안에 보충학습이 있었죠.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하고 보는 지방교육세는 뭐가?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왜? 본세에 붙었으니까. 이중이죠? 예. 다음, 여러분 5번. 이게요, 법이라는 게 참 그래. 세법이 아무리 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개정을 할 수는 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도 공개적으로 딱딱딱딱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지금 지금도 여러분 원래는 개정된 부분이 시행령을 공표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겠다 그랬는데 원래는 4월 1일부터 마지막으로 하나 개정된 거 시행하기로 해놓고 공표를 했다가 취소했어요. 기간을 연장해서 4월 넷째 주부터 시행을 하겠다. 4월 넷째 주면 지금이잖아. 그죠? 오늘 내일 발표가 돼야 돼. 그랬더니 오늘 또 들어가 봤더니 언제 발표됐나 들어가 봤더니 또 유예시켰어. 5월 중순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미 법은 뜯어 고쳐놨어요. 시행만 언제 날짜. 그래서 이따가 수정해야 돼. 네, 또 해야 돼. 이게 마지막인 게 아니라 수시로 또 가야 돼. 하여튼 그래도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10명이면 9명이야. 그럼 하나는 안 해, 다. 네? 나는 확인하고 가니까 지금 잠깐 그래서 날짜를 확인하려고 지금 수업하기 전에 들어갔어요. 인터넷. 들어갔더니 5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어. 그러니까 어쨌든 5월 달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뜯어 고쳐야 돼. 자, 5번 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납부지연 가산세. 자,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고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러분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있고 가산금 없죠? 근데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도 있고 별도로 가산금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럼 왜 국세는 없어? 두 개를 합쳐서 납부지연 가산세를 한 거고 지방세는 올해까지는 납부지연 가산세 따로 가산금 따로 국세는 두 개 합쳐서 그냥 뭘로? 납부지연 가산세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5번에 보세요. 양가로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자, 가로한 생략하고 납세 의무자가 법정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12월 며칠까지? 15일까지 신고해야 돼. 그죠? 그런데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납부를 안 했거나 납부를 했는데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세 곱하기 법정 납부 기한 그랬죠? 법정 납부 기한은 종부세는 언제? 12월 며칠? 15일. 그게 기한이죠?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날짜 계산해요. 1일
곱하기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그랬죠. 이 이자율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압축하면 그거죠.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뭐 과소납부분세액 곱하기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일일 계산해서 10만 분의 얼마 25를 22로 이건 지금 바뀐 게 아니라 이미 개정됐어. 10만 분의 얼마 22 그러니까 1일에 얼마예요? 0.022 0.022 10만 분의 25면 22면 0.022%야. 됐어요? 1일 계산이 하루에 됐어요? 예, 그리고 2번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얼마 3 이것이 우리 지방세에서는 가산금이야. 이게 뭐라고요? 가산금인데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이것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지금 두 가지 나왔죠? 예?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자, 국세에 대한 뭐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두 가지 지금 박스에 있는 거 두 가지 그죠? 하나는 뭐예요? 1번 납부 기한까지 그죠? 법정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았다고요? 1번 납부하지 않았으면 미납부세액 있죠? 납부하지 않은 세 또는 과소납부했으면 과소납부세액 있죠? 여기에다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뭐 일수 날짜 10일이면 10일 50일이면 50일 곱하기 그럼 이렇게 계산해. 여기에 1일에 얼마? 10만 분의 25인데 개정이 돼서 10만 분의 얼마? 22 다시 말하면 0.022%예요. 하루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뭐 일수 이해가세요? 이게 납부지연 가산세죠.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갔어? 고지서 나갔어요. 가산세 붙어서. 근데 고지서 받고 또 안 냈어. 그게 2번이야. 몇 번이요? 2번. 거기 2번 뭐라고 그랬어요? 475페이지. 법정 납부 기한까지. 여기서 납부 기한 그랬죠? 그러니까 납부 고지서의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줄. 납부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얼마? 3. 자, 납부하지 않았다.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또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100분의 얼마? 3. 이렇게 해서 요거하고 합친 걸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이해가세요? 원래 지방세는 이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으로 명칭을.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 국세죠? 예? 국세 다시. 자 보세요. 12월 15일까지 종부세 100만 원을 내라 그랬어요. 고지서 고지서 나오죠 처음에. 예? 고지서 나왔어요. 언제까지 내라고? 12월 15일까지 고지서가 아니라 신고 납부니까 1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랬죠. 그럼 요 기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고지서 발부했으니까 기다렸다가 한 10일 있다가 뭐 나와? 고지서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계산해봐요. 자, 미납부세액 얼마? 100만 원 곱하기 10만 분의 얼마? 22 곱하기 고지서 발부한 날짜까지가 며칠? 10일. 이렇게 해서 고지서에 기재됐죠. 세금이. 이해가세요? 예? 원래 낼 세금이라가 고지서 여기서 발급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고지일 전까지 고지서 나가기 전까지는 안 냈으니까 날짜 요거에 대한 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예요. 1번.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만 원 나왔다고 그래봐. 합치면 얼마야? 110만 원. 2번은 이거지. 인제 고지서에는 얼마 내라고? 110만 원 내라고 고지서에 날짜가 기재됐다니까. 언제까지 내라. 그랬는데 그 기한까지 안 냈잖아요. 그럼 여기에 몇 프로? 3%. 이해가세요? 합쳐서 납부지연 가산세.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 문제는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참고로만 보시고, 자, 또 하나 보세요. 다음 장 476쪽에 보시면 4번 보세요. 4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지정 납부기한 독촉장인이 정하는 기한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한은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그 기간을 몇 년? 5년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고지서에 세금을 만약에 납부하라 15일간 날짜를 정해서 요거 얼마? 10만 원 가산세까지 붙어서 왔죠? 그럼 요때까지 내야 되잖아요? 납부를 못했어요. 그럼 몇 프로 붙는다고? 3% 붙고 끝나느냐? 아니지. 한 달 지날 때마다 또 붙어. 1개월 단위로. 그래서 몇 개월까지 최고? 아니지. 5년이니까 60개월까지 붙어요. 이해가세요? 그건 이자율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만 4번 보세요. 체납된 국세, 납세,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얼마? 100만 원, 그거 수정. 150만 원으로 개정됐다.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1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2번 적용 안 해요. 예, 이거 적용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이 금액이 안 낸 세금이 얼마? 150만 원이 안 되면 여기까지만 계산하겠다 이 얘기야. 이거 계산 안 한다. 150만 원 미만이면 1개월 지날 때마다 그거 계산 안 한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7번. 이제 뭘로 가?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 똑같아요. 7번. 자, 납세 의무자가 다루한 생략하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라면 취득한 날부터, 납부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죠? 예, 이런 경우는 뭐한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 경우 1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얼마?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여기까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가 그거예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 납세 고지일까지 일수에 하루에 10만 분의 얼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라 나란히 적을게. 자, 지방세 뭐라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 취득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근데 시장군수가 기다려봤더니 60일이 됐는데도 신고 납부를 안 해. 한 10일 정도 기다리다 계속 안 되니까 그때 고지서 발부합니다. 고지서 발부는 10일 지나서 고지서 발부했죠? 20일 지나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자,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1번 납부하지 않은 세금 있죠? 미납부세 또는 부족하게 납부했으면 부족한 세액. 그래서 납부 안 했으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곱하기. 자, 10만 분의, 여기 보세요. 설명드리고. 국세는 10만 분의 22로 바뀌었죠. 그런데 국세는 안 바뀌었었어요. 네, 지방세는 그대로 놨었어. 근데 이거랑 요번에 맞추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4월 1일부터 뭐 하겠다? 시행하겠다. 시행령을 뜯어 고쳤어요. 근데 발표를 시행 날짜를 공표를 안 하고 4월 중순에 4월 넷째 주지. 네 번째 주에 시행하겠다. 근데 그것도 또 유예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그래서 이건 언제 5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공표가 돼서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전에 하고 후에 하고는 세금 계산이 달라지니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때 하더라도 개정되겠죠. 시험 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는 요것도 따라서 개정했다 이거지. 22로. 간단하죠? 예.
하도 처음부터 하지 그냥. 이렇게 개정된 거예요 이제. 예. 이거 1일에 0.022% 됐어요? 자 보세요. 취득세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기다려봤자 시장 군수가 열흘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 20일 지났는데도 안 들어와. 그러면 고지서 발부해야죠. 자 그러면 20일 지났네. 그럼 며칠? 20일. 납부기한 지난 다음 날까지. 다음 날부터 고지서 발부한 날까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야? 납부 지연 가산세.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계산해서 10만 원이라고 그래봐요. 납부할 세금이 100만 원이야? 그럼 계산해서 10만 원 붙었으면 얼마? 10만 원. 이제 뭐 발부해? 지방세는? 고지서 발급하겠죠? 고지서는 날짜가 15일로 돼 있어. 얼마 내라고? 10만 원 여기까지 내야죠? 안 냈어요. 똑같아. 몇 프로? 3%. 이해가세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1개월 부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또 붙는다. 이걸 우리는 가산금이라고 하고 1개월마다 붙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로 고지서 발부한 건 여기서는 뭐가? 가산금.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번 박스 있죠? 그게 납부지연 가산세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476점 맨 밑에 그게 뭐? 가산금. 가산금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몇 프로? 3%. 그리고 오른쪽에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그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1개월 지날 때마다 이자율 적용합니다.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그런데 이때 세 번째 주 끝에 세목별로 세액이 얼마?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국세는 15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1개월 지날 때마다 그거 적용하지 않겠다. 됐어요?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읽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아까 징수 방법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 신고납부. 이건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라고요? 계산해서 취득세, 지방세면은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 기한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그러면 신고납부 끝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때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뭐가 붙어? 가산세. 이해가세요? 예. 가산세가 가산하여 고지서 발부하는 뭘로 간다? 보통 징수로 간다.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뭐가 나와요? 고지서. 이해가세요? 이때 이런 세금이 대표적으로 보다 우리가 공부할 세금 중에서 부동산 신고납부하는 거, 취득세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라고 그랬죠?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와. 소득세 신고납부죠? 예, 다음 연도 5월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가 있죠?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소득세 이렇게만 나오면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렇게 나오면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죠. 예, 이렇게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이해가세요? 그럼 참고로 다시 한번 절차를 보면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누가?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해라 본인이. 그래서 뭐 발부하라? 뭐하라? 법정 신고 기한하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납부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가산세 없이 끝나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를 하냐면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가산세 붙어서 뭐가 나와? 고지서를 발급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신고 납부 안 하면 우리가 가산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 붙어갖고 얼마 내라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럼 우리는 고지서 받고 내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가산세 성격을 봅니다. 가산세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법이 정해놓은 뭐 의무를 성실하게 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순서가 좀 바뀌나? 맞아요? 노트 순서가 좀 한 장인가 두 장인가 뒤로 갔죠? 뒤로 갔어요. 자, 가산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법에 따른 무엇을? 의무. 여기서 의무가 뭔데?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더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됐어요? 이때 가산세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는데 뭐에 따라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그죠? 지방세법을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소득세법과 같은 국세를 위반했으면 국세로 구분한다. 됐어요? 그리고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세금을 감면할 때는 가산세도 감면 혜택 주는 건 아니다. 다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여러분, 낼 세금이 있으면 가산세는 더해서 내야 되겠죠. 세금을 이미 많이 내서 환급받을 게 있는데 가산세가 있다면 부담해야 된다.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만 환급받으면 돼요.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가산세는 첫 번째 무신고는 뭐예요? 신고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는 20%죠.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신고를 안 했다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 몇 프로? 40%예요. 그리고 과소신고는 정상보다 적게 신고한 거죠. 이것도 불성실이지.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누락된 부분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 신고했으면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 거기에 몇 프로? 10%.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축소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몇 프로? 40%.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국세 보세요. 미납부세액의 일일에 얼마? 0.02 곱하기 뭐? 일수. 이렇게 해서 고지서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고지서의 납부기한. 이건 납부기한은 뭐?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뭐를 안 하면? 납부 안 하면 몇 프로? 3%. 이렇게 붙어서 납부지연 가산세다 이 얘기.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데 우리 지방세는 요거 말고 지방세는 미납부세액의 얼마? 요거 제가 조금 아까 확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수정 못했지. 예? 예, 그래서 여기 적어요. 이제 없어요? 잘 됐네. 그럼 적어요. 뭐라고? 0.02 국세 지방세 똑같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에 10만 분의 얼마? 22 국세든 지방세든 그죠? 예, 원래는 똑같았다가 국세만 개정되고 지방세는 개정 안 됐는데 지방세도 개정을 했어요.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내서 5월 중순에 한다니까 우리는 뜯어 고쳐줘야 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다음 이번에는 가산세 감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산세가 적용됐어도 일정 요건을 갖춰서 성실하게 또 신고가 들어오면 가산세 붙었지만 그거 감해주겠다. 그래서 가산세 감면은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실래요? 477쪽에 보시면 1번 제목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세 면제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부동산 취득했어요. 취득해놓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죠. 그런데 신고 납부해야 될 그 기간 내에 천재지변이 발생해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막 천지개벽하고 땅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세금 내러 가야 되겠어? 그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세금을 신고납부 못했다. 그렇지만 모르니까 일단 뭐가 붙었어? 가산세가 붙었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내가 신고납부를 못한 거다. 이렇게 뭐가 되면 확인이 되면 이건 천재지변이니까 보다 면제. 그래? 가산세 적용 안 할게. 이거예요. 제목 그대로.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2번. 무슨 신고? 수정신고. 자, 설명 듣고요. 수정신고.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세를 얘기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날짜 계산해서 며칠? 60일 이내까지 보아라. 신고하라. 신고 기한이죠? 신고납부 기한. 예? 이때 뭐를 안 했다.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100만 원이야. 원래는. 그런데 신고를 할 때 80만 원으로 세금을 신고했어요. 성실하게 신고 안 했죠. 얼마? 20만 원. 20만 원에 대해서 이거 가산세가 붙겠죠? 과소 신고 가산세. 그죠? 부족하게 신고했으니까. 이때는 요거에 고의성이 없으면 10%고 부정한 방법으로 축소했다 그러면 40%. 둘 중에 하나가 붙을 거 아니야. 됐어요? 이렇게 가산세가 붙었어요.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족하게 신고했으니까.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요거 신고 기한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신고 기한 지나고 전체 몇 년? 2년이야.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전체 몇 년? 2년 안에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서 뭐를 하라? 신고. 그걸 뭐라고 한다?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빨리 신고할 때마다 이거 이미 붙은 거 있잖아요. 이거 과소신고 가산세 붙었죠? 10%든 40%든 적용했잖아요. 이거 깎아주겠다. 왜? 신고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하면 90%,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75%, 50%, 30%, 20%, 10% 이렇게 해서 기간에 따라서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1번 보세요. 양가로 2번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년? 2년 이내 무슨 신고했다고요? 수정신고를 했다면 다음 금액을 감면한다. 1번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신고가 빨리 들어오면 몇 프로? 가산세 붙은 거 90% 깎아줘요. 100만 원이면 90만 원 깎아준다. 1개월 초과 몇 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늦게 들어오니까 75%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할 때는 50%, 6개월 초과 1년 안에 들어오면 30%, 1년 6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안에 들어오면 몇 프로만? 10%. 그러니까 빨리 신고할수록 많이 공제해 주죠.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슨 신고를 하는 건? 수정신고하면 뭘 깎아줘?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한 혜택 준다. 이해가세요? 그럼 수정신고는 늦어도 몇 년 안에? 2년 안에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 줄여준다. 이때는 납부 안 해도 돼요. 뭐만?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 이해가세요? 납부하라 그게 아니라 신고서가 들어오면 깎아주겠다 이 얘기야. 납부 안 해도 수정해서 잘못됐다고 수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이해가세요? 좀 이따 또 확인할 거고. 다음 양가로 3번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뭐예요?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신고? 수정신고는 뜯어 고쳐갖고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이거잖아요. 여기 보세요. 기한 후 신고는 이거예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예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도 당연히 안 한 거지. 그죠? 그러면 이때는 신고 안 했으니까 뭐? 예?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고의성이 없으면 20%.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몇 프로? 40%. 둘 중에 하나 붙었죠? 왜 붙었어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신고기한 지나고 늦어도 6개월이야. 몇 개월? 6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안에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기한이 지났잖아요.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 기한 후 신고. 그래서 1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50%.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0%. 여기서 신고가 들어오면 20%. 이해가세요? 그래서 확인해보죠. 교재. 양가로 3번.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자가, 즉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신고를 하면 그게 기한 후 신고죠. 그러면 뭐?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1번 신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20% 공제 혜택을 주겠다. 됐어요? 예,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수정신고 가산세는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몇 년? 2년 이내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뭐가 들어오면 수정신고를 하면 깎아주겠다. 뭐를 깎아줘? 과소신고 가산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고 기한 지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무슨 신고를 하면 수정, 뜯어 고쳐갖고 정상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뭐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이때는 뭐만, 다만 여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세무서에서 부과할 걸 알고 미리 알고 뭐 했다면 제출한 경우는 뭐한다?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 이해가세요? 예, 거기까지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요게 핵심이에요. 신고기한 지나고 몇 년?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뭘 깎아줘? 이걸 응용하면 수정신고는요,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한다. 틀리지. 신고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한 사람이 신고하는 게 수정신고예요. 그죠? 예, 다음. 여기. 기한 후 신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이 지났지만 늦게라도 뭐를 하면,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 안 한 사람이 신고 기한 지나서 늦게라도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죠. 신고 안 한 사람이 늦게 신고하는 게 뭐야? 기한 후 신고죠. 그때는 납부 안 해도 신고서만 제출하면 1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50%. 3개월은 30%. 3개월 저가 6개월 안에 하면, 이거 잘못됐네. 요거 20%. 그죠? 20%, 30%, 50%.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한 후 신고는 뭐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몇 년 안에 하면? 예? 저 과소신고는 요렇게 정리해요. 여기다가 몇 년 이내 뭐를 하면, 수정신고하면 뭐 과소신고 가산세 경감. 그죠? 요거는 몇 년 안에, 몇 개월,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뭐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준다. 됐어요? 그렇게 치면 하나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어디 가냐면 491페이지. 491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립시기, 확정시기. 원래는 이거 납세 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는 대다수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세법 선생님들이 32회 시험에서 예상했던 문제예요. 근데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수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교재부터 보세요. 491페이지 납세 의무 성립시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납세 의무 성립시기예요.
추상적이라고 했죠? 추상적이 뭔데? 구체적의 반대.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 안 했지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이게 납세 의무 성립식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다시 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자한테 세금 내라 할 수 있는 시점이고,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세금 내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했지만 막연하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느냐? 세금마다 틀리다. 그래서 우리 국세, 지방세가 있는데 부가세하고 우리가 공부할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소득세. 소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소득세는 번거로우니까 1년을 정해놔서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벌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어떻게 합쳐서 계산해야죠.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봐야 돼. 그래서 과세기간이 뭐 할 때 끝나면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지 이제 이렇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과세권자는 1년 동안 너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납세 의무 뭐예요? 성립 시기. 그래서 소득세는 뭐다? 과세기간이 뭐한 때? 끝날 때. 그런데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러면 뭐 할 때냐? 양도하는 때 그러면 안 돼.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란 말이에요. 소득세는 전부 다 과세기간이 뭐 한 때? 끝날 때. 여러분, 오늘 부동산 팔았다고 양도소득세 내고 끝나나? 아니지. 오늘 양도했는데 내일 또 사고 팔고 그러면 사업으로 가니까 종합소득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과세기간이 뭐 해야 돼? 끝나봐야 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예. 다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학원에 오는데 앞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 앞에 사람이 혼잣말로 상속세 내야 되네, 상속세 내야 되네 그러는 거야. 앞에서 혼잣말로 가면서. 그래 여러분이 궁금하잖아. 물어봤어요. 뭐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 받았는데요. 그런 거야. 상속을 안 받았는데 걔는 지금 뭐라 그래? 상속세 내야 되는데, 그러면 걔는 병원으로 입원해야지. 환자잖아, 환자. 예? 아무런 행위가 없는데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럼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때, 사망한 때 얘기야. 증여세는 어떨 때 증여세 내야 될 의무가 생겨?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받은 때. 이해가세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아니에요? 과세기간이 끝날 때.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1년 중에 하루를 딱 정해졌어요. 언제? 6월 1일. 그날을 뭐라 그래요? 과세 기준일이 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소득세,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 이거 필수죠? 예,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참고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9번에 뭐 있어요? 9번에 농어촌 특별세 있잖아요. 이거 부가세죠? 본세 따라가. 본세 따라가. 납세 의무 성립식. 성격은 본세 따라가요. 여러분, 본세가 신고 나쁘면 얘도 신고 나쁘고, 본세의 납세 의무 성립식이 얘도 따라가. 그럼 취득세 낼 때 뭐가 종합부동산세 낼 때 뭐가 따라가요? 농어촌 특별세 따라가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죠? 6월 1일. 그럼 6월 1일 날이 되면 얘도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따라가는 거고,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따라가. 본세.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본세 의무,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할 때 따라서 성립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 정도 보세요. 다음 오른쪽에 493조. 지방세 중에서 우리가 필수로 해야 될 거 뭐? 취득세. 취득세는 어떨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취득하는 때. 취득해야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거죠.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건 취득했을 때. 그리고 과세권자는 취득했으면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납세 의무 성립식이에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 아무것도 안 했으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근데 등기 등록을 하는 때, 등기 등록을 한다면 등록면허세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발생한다.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라고 하죠.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납세 의무 성립 시기예요. 그럼 재산세는 1년 중에 하루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 생기죠.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 11번 보세요. 지방부 교육세. 이거 부가세죠. 지방교육세는 11번 취득세 낼 때, 등록면허세 낼 때, 재산세 낼 때 따라가잖아요. 그럼 취득세 낼 때 따라가는 건 취득하는 때 따라서 성립하는 거고,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죠.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재산세 따라가죠. 이렇게 본세의 납세 의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그걸 두 글자로 본세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본세의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따라서, 그걸 다른 말로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다른 말로 본세, 그죠?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장 494페이지 납세 의무 뭐? 확정시기. 여러분, 납세 의무 확정시기는 뭐냐?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 결정되는 시점.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세금이 얼마고, 세율이 몇 프로고, 언제까지 어디에 얼마를 내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걸 확정. 그래서 이거는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비해서 간단해요.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은 두 가지다. 신고 납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결정돼.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럼 고지서 받고 내는 걸 보통 징수, 이런 세금은 과세권자가 뭐한다?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걸 결정이라고 그래. 과세권자가 뭐하면? 결정하면, 계산을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다. 그럼 물어볼게.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그럼 본인이 뭐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죠? 본인이 뭐하면? 신고하면 확정. 양도록세 신고 납부죠? 신고하면 확정이야. 재산세 뭐 나와? 고지서.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는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권자가 뭐하면? 결정하는 때, 계산할 때 확정.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종부세도 과세권자가 뭐할 때? 결정할 때 확정이 된다. 됐어요? 그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따라가는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 교육세도 본세 따라가죠. 그래서 재산세에 부과되는 뭐는 지방교육세 언제 확정돼? 과세권자가 결정하면 확정. 이해가세요?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확정하죠?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확정.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 성격을 따라간다. 여기까지 됐어요?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리고 쉽니다. 여기 보세요.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여기 참고로 하나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조세 징수 방법에 보통 징수 있었죠? 예, 보통 징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죠? 그럼 고지서 받고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고 세금 내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고지서의 마지막 날을 뭐라고 그래요? 납부 기한. 이때까지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하고,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가세요? 예? 고지서 받고 내면 끝나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3%가 붙어요. 3% 붙는 건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아. 근데 그 3%를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가산금,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더한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고지서 나오는 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 부동산세 등이 대표적이다. 그죠? 그래서 순서 보면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뭐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급해요?
고지서.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내라 마지막 날이 기재되어 있죠. 그때까지 납부하면 되는데 안 내면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가산금 3%가 붙어요. 예, 국세에서는 3%가 붙는데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그죠? 예, 그러면 지방세만 볼게요. 지방세로. 자, 가산금의 성격은 지방세를 납부기한 그랬죠? 납부기한은 어디예요? 가산금은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니까 납부기한하면 어디 걸 얘기한다? 납부기한하면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마지막 그걸 뭐라 그래? 납부기한.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에 더한다. 가산. 이게 가산금이에요. 이자 성격이죠? 예? 몇 프로인지는 좀 이따가. 다음 두 번째, 납부기한이 지나고 1개월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면 만분의 75가 붙어요. 만분의 얼마? 75. 만분의 75면 0.75%예요. 1%가 안 되는 거. 0.75. 이해가세요? 이건 한 달 단위 붙는 거예요. 한 달 단위로 붙는데 이 붙는 기간이 몇 개월? 국세도 똑같아. 몇 년? 5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60개월까지 붙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지방세는 체납된 세금이 30만 원 뭐일 때는 미만일 때는 이거 적용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이때 가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체납된 지방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몇 프로? 3%. 그리고 1개월 지날 때마다 안 내면 만분의 얼마? 75. 그래서 최고가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붙는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1번 납부기한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몇 프로? 3%. 이게 2일로 오는 거예요. 1번. 예? 1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한다고 그랬죠? 예? 고지세에게 더하라. 몇 프로? 안 낸 세금의 몇 프로? 3%. 이게 가산금이다. 1번. 그럼 2번은 1개월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계속 안 내면 0.7로 붙는다. 이게 2번이야. 2번. 이거. 예? 중가산금이라고 합니다. 1개월 뭐 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만분의 얼마? 75 곱하기 최고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하는데 이때 요 30만 원 뭐일 때는? 미만일 때는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30만 원 미만일 때는 3%만 붙어요. 그런데 국세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국세에서는 뭐라고 그래? 납부지연 가산세. 아까 그랬죠. 국세는 똑같은데 국세는 150만 원 뭐 미만은 적용하지? 이거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계산하는데 명칭만 달라.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가산금.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납세의무 성립 시기.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중에서 우리 국세 있죠? 국세, 소득세. 언제? 소득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봐야 돼. 왜? 1년째 합쳐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순서 바꿔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언제?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필수예요. 우리가 할 거. 물론 여기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 같은 거 있죠? 그건 요거 따라간다고 그랬죠? 예. 다음 밑에 쭉 있는데 참고로 보시고, 그래도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요거하고 물어보는 게 끼워넣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사망한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그죠? 예. 다음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거 뭐?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무한 때,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재산세는 매년 언제?
6월 1일 요 세 가지가 필수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가는 부가세가 있잖아요. 뭐죠? 농어촌 특별세하고 여기 있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또 하나 뭐? 지방교육세가 있잖아. 지방교육세. 이거는 얘들 따라가는 거죠? 얘들 따라가는 거예요.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따라서 뭐한다? 성립한다.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납세 의무 성립해요? 취득하는 때.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6월 1일. 이해가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 보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다음 납세 의무 확정시기 마지막으로. 확정시기는 신고납부 세금 있죠? 신고납부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그렇죠. 과세표준과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하면? 신고하면. 납세 의무자가 뭐를 하면?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런 세금이 뭐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자 납세자가 선택하면, 그리고 소득세. 다음 부가주의는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죠. 보통징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할 때? 결정이라는 얘기는 계산을 할 때 확정이 된다 이 얘기. 그런 세금이 재산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는데 우리가 필수 재산세하고 뭐 종합부동산세 요거 됐습니까? 자, 잠시 쉬었다 마무리할게요. 네, 여기까지.